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오늘 굿나이프 촬영을 하는데요. 파트 2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저희가 각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한번 하나씩 얘기를 꺼내볼 건데요. 파트 2, 의미 있는 삶.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좋은 삶이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는 삶일 수도 있지만 좋은 기분만이 좋은 삶의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의 비유를 드렸는데요. 라면은 맛이 좋지만 좋은 음식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저자분은 브로콜리를 싫어한대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 저자분이 생각하기엔 브로콜리는 맛이 없지만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기분만이 좋은 삶의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똥남님?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 순간에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대표적인 기호식품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꼭 내 몸에, 내 삶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좋지 않은 좋은 기분을 불러일으키진 않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좋은 것, 그런 게 있겠죠. 반대로 그런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운동. 네. 귀찮고 때론 부담스럽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운동이겠죠. 네, 맞아요. 등산이나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내 입에는 달달하지 않고 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자연에서 주는 그냥 생식 같은 걸 그냥 먹으면 내 몸에는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좋은 기분만이 내 삶에 좋은 건 아니다. 요거는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경험을 놓고 보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경험이 좋은 기분을 불러일으키진 않지만 돌아보면 그 삶의 경험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일이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과거의 고통이 지금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이 굉장히 안 좋아요. 피하고 싶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경험은 고통이고 힘들지만 그걸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똥남님?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군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키는 순간순간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어쩌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가겠지만 네. 어떤 그런 경험이 어떤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인간의 극한 심리까지 체험을 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배운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회 경험을 더 잘할 수 있는 또 기술에 연마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가 재해석하기 나름이래요.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해석과 재해석의 연속이다. 그래서 순간의 기분만 가지고 좋은 삶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와 얘기하는 게 불평불만을 얘기하지만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상을 같이 씹으면서 즐겁거든요. 그런데 순간의 그런 쾌락이, 순간의 그런 즐거움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말 득이 안 돼요. 더 나쁜 에너지만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만났을 때는 재미는 없어요. 지금 당장 만났을 때는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 얘기만 해서 지루해요. 하지만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관계는 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 균형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 순간만 가지고 좋은 삶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접근을 하면 솔직히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부감이 생기겠죠. 재미도 부담감도 없고. 생기고요. 네,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무겁고 크고 부담 있는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의미는 지극히 작고 개인적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널리 쓰이고 있죠. 소확행이라고. 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의미는 저는 소확행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여기에서 소확행이 뭐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거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에서 이 말을 자주 인용하기 시작해서 이 말이 지금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수필에서 말했던 소확행은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와, 정말 확실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느낌 어떠세요? 너무 산뜻해요. 네. 근데 되게 편안하고 꽉 찬 충만감이 느껴지고 그냥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그 속옷을 보는 순간 서랍 안에 속옷을 보는 순간 싹 피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 뒤집어 쓸 때의 기분. 어떠세요? 정결한 냄새가 난대요. 그 면 티셔츠에서. 느낌이 좋아요. 네. 이런 작은 소확행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겨울밤 되게 춥잖아요. 거기에 털이 복실복실한 고양이가 싹 들어오는데 그 털의 폭신폭신함이 자기 몸에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확행은 정말 소소하고 우리 일상에 늘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더 자주 경험하려고 일상을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이렇게 소확행에 두면 정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싶어요. 목표가 있는 삶. 이 부분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나친 목표, 내가 원하는 삶, 추구해야 할 대상, 이런 걸 경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를 빗대서 이런 말을 했는가도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은 목표를 중시하는 건 삶의 가치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목표라는 단어가 깊이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라고 해요. 그런데요, 인간은 행복을 물으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답이 바로 자신의 꿈, 비전, 소망,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목표가 물질주의적인 그런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질적인 거, 쾌락적인 목표, 뭐 순간적인 목표 같은 것들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명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 왜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그거는 목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건 아까 소확행처럼 일상적이고 소소한 목표이고 또 너무나 개인적인 의미의 목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목표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거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복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의미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목표는 남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소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세상에 즐기러 왔어요. 재밌게 즐겁게 모험을 하러 온 탐험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탐험만 하려고 왔을까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즐기러 온 것이 맞지만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데미안의 나만의 길을 찾는 거. 그게 나만의 길이 나만의 목표잖아요. 네. 그걸 찾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르죠. 똥남님의 목표는 저와 분명히 다르고 똥남님이 목표는 찾으셨나요? 왜 태어났을까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 소명을 찾는 거, 그
그게 나만의 길이고 나의 길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죠. 그런 소명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를 굿 라이프로 인도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다 다릅니다. 남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이고 특별하고 거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걸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목표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삶에서 이루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것. 네. 똥남님. 네. 똥남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파트 2에서 뭐였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목표를 페이지를 일기. 말씀해 주시죠. 우선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삶의 4대 의미 1. 사랑, 영원, 초월 215페이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영역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 사랑, 영원, 초월. 다 좋은 단어들인데 이걸 풀어주셨어요. 네. 우선 일을 우리는 함으로써 자기의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리뷰했던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에 행복의 조건을 일이라고 했던 부분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평생 동안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어떤 소명까지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금전적인 걸 얻기 위해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아까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일로 봤네요. 그렇죠.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랑. 네. 여기서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닙니다. 네. 보편적인 그런 인류에 대한 넓은 사랑이고요.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런 배려나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 네. 는 거겠죠. 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영어의 이 단어의 의미는 결국엔 친밀함. 친밀함인데요. 내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 아, 그렇죠. 네. 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이 좋은 삶인 거죠. 굿 라이프로 네.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영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붙일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한 삶은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먼저 친절해야지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그 근원이 결국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사랑을 극복하고 자기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신 분들은 저절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이 우러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랑이 넘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영혼을 우리가 무시 못하는데요. 네. 영적인 삶, 우리는 육적인 삶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삶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성스러운 거에 대한 우리가 예민한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요 부분에선 저는 이제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걸 내려놓고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이런 걸로는 정말 세상을 다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영성적으로 조금 확장돼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또 초월입니다. 이 초월은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우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이고 내가 우리다.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내가 내 몸에 갇혀 있는 게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나는 똑같아요. 하나였어요. 모두가 만물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나한테 집착이 안 돼요. 결국엔 모두 하나라고 보입니다. 우리 볼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그 모습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내가 거슬린다면 내 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다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에게 미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밉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너와 나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만물은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할 수 없는 거죠. 영혼이 이제 충만해지면 초월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내가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사랑으로 엮여집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는데 혹시 덧붙여 주실 말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미를 자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의미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 사랑, 영혼, 초월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일상을 그 목표와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굿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삶은 결국에 자기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